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서 이 장부에 오는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성격이 바뀐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성격이 바뀐다. 근데 이 원래 그 간이 큰 사람들은 성격이 엄청 인자하고 자비스러워요. 그래서 주로 그냥 학교 선생님 같은 분들이 그 목형 체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대장이나 심장이 약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체질이라는 것은 내 몸속에 있는 장부 중에 어느 장부는 기능이 크고 어느 장부는 기능이 약하다. 이것이 체질인데, 이 체질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또 내가 필요한 대로 먹고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간이 안 좋으면은 어떤 걸 먹으라겠어요? 새콤한 맛을 먹으라고 했어요. 간이 안 좋으면은 새콤한 맛을 먹으라고 했는데,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새콤한 맛을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간 기능이 살아나질 않죠. 근데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장이 약하고 신장이 약하다. 그러면은 간 기능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그냥 간 기능이 큰 사람들도 대장이 약하고 신장이 약했을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받아서 간이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만 딱 보는 게, 간이 안 좋으면 간만 보고 또 유가 안 좋으면 유만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간이 안 좋으면 벌써 대장과 방광을, 신장을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무슨 맛이에요? 대장은 매운 맛이고 신장은 짠 맛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짠 맛을 안 먹어줘 가지고서 우리 몸에 질병이 좀 많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한 4년 전에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자면 그래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세균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움츠러든다는 얘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들어오는 곳이 어디예요? 음식으로 해서 입으로 들어오던가, 아니면은 숨을 쉴 때 코로 들어오던가 살갗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몸에는 0.9%의 염분이 항상 축적되어 있어요. 0.9%의 염분이 항상 축적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속 염분을 섭취해 가지고서로 그 농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짠 것을 못 먹게 하니까 안 먹는다는 얘기야. 안 먹으니까 농도가 얕아져요. 얕아지면은 소금물에 살 수 있는 이 육지에 사는 생물은 소금물에 절대 살 수가 없는 건데, 소금물 염도가 얕아지니까 바이러스가 침투한다, 이런 얘기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간이 암만 좋아도, 방금 얘기했듯이 대장이 약하고 신장이 약하면은 간도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새콤한 것도 먹고 매운맛도 먹고 짠맛도 먹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람의 성격이 부드러워져요. 그렇지 않아도 목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인자하고 부드러운데, 그 목의 성격이
자꾸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칠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같이 먹어주면은 다시 부드러운 성격이 나온다. 예. 그다음에 이 화는 쓴 음식을 먹어줘야 돼요. 화는 심장이잖아요. 심장이 약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심장이 기능이 약한지 간 기능이 약한지 이걸 본인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음양오행론에서는 그것이 보여요. 이 사람이 간 기능이 약한지 심장 기능이 약한지 위장이 약한지 이런 약하고 강한 그 장부의 기능이 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양오행론을 어떤 미신적으로 보지 않고 철학적으로 본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철학적으로 볼 것 같으면 공부를 해가지고 사람 얼굴을 딱 보고 이 사람은 기능이 어떻다 하는 것을 판단해서 거기에 맞게끔 음식을 먹여야 된다. 근데 그 음식을 못 먹는 이유가 뭐예요? 내 체질을 모르니까 음식을 못 먹을 뿐이야. 그래서 심장도 똑같습니다. 심장이 약한 사람은 무조건 쓴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우리가 쓴 음식이 뭐가 있어요? 상징적인 것이 고돌빼기 같은 것이 쓰다고 그러잖아요. 쓴 나물 같은 거, 쓴바귀 같은 거 이런 게 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제철이 돼야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시 먹는 음료 중에 커피가 쓴맛이에요. 커피가 쓴맛이고 또 초콜릿도 쓴맛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늘 먹는 상추 이런 것도 쓴맛으로 들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주 먹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심장이 약한 사람은 삼초라고 하는 그 심포삼초가 여기 있습니다만 삼초라고 하는 우리 몸에 물을 관장하는 그 기능도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장도 약해지고 그래서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쓴 음식을 우선적으로 먹고 그 다음에 떫은 맛과 단맛도 먹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요 항상 보면은요 어떤 그 모임 자리에서도 어떤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이 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를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풀어지지도 않는다는 얘기요. 그래서 심장이 강화돼야 돼요. 우리 생명이 뭐예요? 혈액이잖아요. 생명이 혈액인데 혈액이 어디서 나가요? 심장에서 나가잖아요. 예. 그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확 돌아야 돼요. 빨리 돌아야 돼요. 빨리 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맑아야 돼요. 예. 그 혈액이 맑게 하는 음식 중에서 쓴맛 음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 쓴맛 음식이 나가서 보면 엄청 많이 있어요. 여기서 뭐 거론해봐야 잘 모르니까 약초 같은 건 잘 모르니까 그냥 우리 주위에서 먹을 수 있는 커피나 상추 같은 거 그렇죠? 뭐 저기 쓴바귀 같은 거 이런 것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밖에 나가서 보면요 쓴 것이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심장이 약한 사람은 무조건 쓴맛과 떫은 맛과 단맛을 같이 먹어줘야 그래야 기능이 살아나요. 기능이 살아나야 내가 할 말도 하고 살고 그러지 맨날 위축돼 가지고서 할 말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토는 비장이라고 했는데 비장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요거는 자연에 발생되어 있는 자연에서 발생되는 맛이에요. 자연에서 모든 생명체에게 주어진 맛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해서도 안 되고, 뭐 더 먹어라 덜 먹어라 해서도 안 돼요. 이거는 꼭 먹어야 되는 맛이에요. 음식이고 맛이란 얘기죠.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위장이 약하면은 꿀을 많이 먹으라고 하죠. 근데 꿀을 먹으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꿀을 먹어줘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비장에서 생산되는 게 호르몬인데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당분이에요. 단백질, 당분. 우리가 당분을 탄수화물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탄수화물이 되기 전에는 당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달감자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자연에서 나오는 모든 단맛은 우리 몸을 해치는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이롭게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만든 단맛, 예를 들어서 사카린 같은 것은 뭐 설탕의 50배가 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카린 같은 것은 사실적으로 보면 어떤 식품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봐야 당분이 없어요. 당의 질이 없다는 얘기예요. 단맛만 있지.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비위가 약한 사람도 특히 황인종들은 비위장이 약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제일 병이 나기 쉬운 것도 비장위장이고 제일 고치기 쉬운 것도 비장위장이에요. 왜? 단맛만 먹어주면 고치고 단맛을 안 먹어주면 고장이 나는 게 유일한 얘기죠. 이런 자연의 뜻을 거슬리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심포라고 하는 그 장부와 소장이라고 하는 장부가 같이 이게 상통관계이기 때문에 쓴맛도 먹어주고 떫은 맛도 같이 먹어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금형체질은 폐지요. 이 금형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폐가 원래는 커야 돼요. 원래는 폐 기능이 큰 사람이 금형체질인데, 폐 기능이 큰 사람들은 상이 지도자의 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또 많은 일을 거느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폐가 먼저 상할 수가 있어요. 기능이 약해서가 아니라 일을 너무 많이 했다는 얘기죠. 과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폐가 약하든 아니면 폐가 강하든 어찌됐든 간에 뭐를 먹어줘야 돼요? 매운맛을 먹어줘야 돼요. 이게 매우 신자죠? 매운맛. 매운맛하면 우리가 고추만을 상징을 하는데 고추 말고도 많이 있어요. 생강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겨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치도 있고 우리 음식 중에서 매운맛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매운맛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대장으로 가거든요. 이 대장으로 가는데 대장에서는 섬유질이라고 하는 그 물질을 별도로 추려요. 대장은 얼른 얘기하면 우리 몸에 찌꺼기가 모이는 자리인데 그 찌꺼기가 모이는 자리에서 섬유소만 추려가지고 그걸 발효시키는 이런 작용을 하는데 대장이에요. 근데 매운맛에 섬유소가 제일 많다는 얘기죠. 지금 무나 배추나 이런 무실갈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섬유질이에요. 전부 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운맛을 많이 먹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폐가 약해지면은 방광도 약해지고 대장이 약해지면 간도 약해져요. 이게 상통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간장은 새콤한 맛이고 방광은 짠 맛이고
그러면 매운맛, 짠맛, 새콤한 맛을 같이 먹어주라 이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빼놓고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을 그러면 내가 체질을 모르니까 골고루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골고루 먹는 것은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골고루 먹어야 된다. 골고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장부가 약하다고 내가 느꼈을 적에는 그 약한 장부의 맛을 많이 먹어줘야 돼요. 다른 것도 먹어주는 것도 먹어주는 거지만 그 장부의 맛을 많이 먹어줘야 이게 밸런스가 맞아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신장에는 짠맛이에요. 짠 함자. 짠맛이에요. 그 이미 자연에서는 짠맛을 먹으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짠 것 중에서 상징적인 게 뭔가 하면 소금이 제일 짜죠. 예. 근데 우리는 소금에 이물질이 있다 해가지고 천일염, 김장 담근 소금에 이물질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볶은다든지 아니면 뭐 불로다가 다 태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이물질을 없앤 다음에 소금만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네랄이 없어져요. 그래서 신장에 이 신장에 우리가 얘기하는 콩팥이죠. 콩팥하고 방광, 그렇죠? 그 여자의 생명은 방광이 생명이에요. 남자의 생명은 신장이 생명이고. 이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여성분들이 이뻐지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남자들이 강해지려고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여성분들이 이뻐지려고 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이뻐지기 위해서 지방이 남자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살이 부드럽고. 근데 그 지방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비만이 생기죠. 그거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소금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소금을 먹으면은 그것이 그 지방을 조절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피부가요, 한번 집에 가셔서 소금 그 천일염물을 손으로다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많이 미끄럽습니다. 왜 미끄러울까? 소금이 짠데. 예. 그래서 피부도 소금을 많이 먹으면 피부도 미끄럽습니다. 우리 몸의 0.9%의 염도가 항상 유지가 되면요, 이 피부가 매끌매끌해요. 화장 안 해도 화장한 사람보다 더 매끌매끌해요. 근데 특히 여성들이 짠 걸 안 먹나요? 짠 걸 안 먹으니까 피부가 거칠어지고, 그러니까 또 화장을 하고, 그럼 또 화장독이 오르고, 이게 어떻게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소금만 자주 먹어주면은 그런 악순환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장 방광이 약한 사람은 짠맛을 많이 먹되 쓴맛과 매운맛도 같이 먹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화에 심포삼초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화형 체질은 아주 귀한 체질이에요. 내가 늘 이렇게 사람들을 얼굴을 보면서 어떤 경우에 상화형 체질이 나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하고 어떤 안면이 있거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한 20만, 30만 명 중에서 하나 정도 나올까 하는 이런 귀한 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반갑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아프지도 않고, 또 재물도 부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넘치지도 않고, 우리나라에 누구라고 하면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고 재물도 충분하고 다 한데 한 번 몸이 아프면은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얼마나 공평한가 보세요.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평생을
살 수 있게끔 해놨는데도 한 번 아프면은 고치기가 힘들다. 근데 다른 체질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아프면 고칠 수 있는 체질이잖아요. 다른 체질들은. 그래서 하늘은 공평하게 이렇게 다 놓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심포삼초는 떫을 삽자입니다. 이게 떫은 맛. 떫은 맛이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도토리를 상징을 하는데, 사실 도토리 묵을 먹으려면 자연에서 그거를 갖다 해 먹으려면 좀 번거롭죠. 그런데 이제 요즘 많이 뭐 묵을 많이 파는 데가 있으니까 가서 먹으면 됩니다만은, 그거 말고도 담백한 맛이 많아요. 명태 같은 거, 콩나물국, 또 아옥국, 이런 것들이 다 담백한 맛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김일훈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쓴 책에, 신약이라는 책에 보면은 동해에서 난 명태, 이 명태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먹어주라 그랬어요. 아니면은 순댓국을 한 달에 한 번은 먹어줘라. 뭐냐? 우리 몸의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명태하고 순대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책을 쓰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그분들이 다 임상을 해가지고 서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명태국 같은 거는 자주 잡수시면은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시켜요. 예. 담백한 맛. 예.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맛이든지, 이건 하늘이 정해준 맛이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면 안 돼요. 절대 거부하면 안 돼요. 누가 뭐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늘보다 높지는 않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준 맛이니까 거부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내 체질에 맞춰서 거기에 상통관계가 되는 이 장부의 음식 맛도 같이 먹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 결론을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